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조속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서는 충청권의 단합된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규칙 제정 지연 이유를 여야 간 문제가 아닌 지역 간 문제로 보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최민호 시장. 첫 번째 성과로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데 이어 관련 예산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점을 내세운 겁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행복청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와 국회 간 협의를 통해 세종동을 국회와 집무실을 아우르는 국가 상징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꾸준히 정치권을 찾아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시장은 국회 규칙 제정 지연을 여야 간 정치권의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바라보는 지역적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충청권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없고 오히려 저는 지역 간의 문제 아닌가로 생각해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권 주민들, 우리 세종 시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최근 본인이 제안했던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박형귀 아산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와 앞으로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시민 행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혁신과 도약의 고삐를 더 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박형귀 아산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장 큰 성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꼽았습니다. 37만 시민이 하나로 뭉쳐 종합병원을 유치해냈다며 아산의 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6조 2천억 원, 해외 2억 9,500만 불 투자 유치와 지난해 9월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올해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이제 아산은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끄는 떠오르는 태양의 도시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0여억 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3년 산업혁신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시정의 계획 단계부터 집행평가까지 직접 참여하는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출범과 이순신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기 위한 성웅 이순신 축제 개편,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든 점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트밸리 아산은 신정호를 거대한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아산판 문해부흥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과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 등 아산형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오직 시민만을 위해 쉼없이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추진하는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2차분 용역비가 전액 삭감된 가운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산항 개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박형귀 아산시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025년 말 고시될 예정인 정부의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수립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5월 2억 원을 들여 1차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아산시.
하지만 2차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은 시의회에서 불인정되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산항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미성 시의원은 1996년도부터 아산시가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아산항만 개발이 포함되도록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진척이 전혀 없었다며 인주지역이 개발 소외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아산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등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성표 시의원은 항만 개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뱃길이 확보돼야 하는데 울에 착공하는 당진 신평과 평택항 내항을 연결하는 연육교에는 대형 무역선이 진입할 수 있도록 교각의 폭과 수심 확보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과 충남도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에서는 아산항을 염두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역선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다 돼 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할 할 의지가 국가에도 없고 지금 현재 다리를 놓고 있는 평택 한방천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배 없는 항구를 계속 고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박경기 아산시장은 2040년 이후 평택 당진항이 포화되는 만큼 아산항 개발이 꼭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약과 정부의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아산항을 개발을 한다면 2040년 이후에 평택 당진항에 포화되는 그런 항만 부두 시설과 물량들을 아산이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대표 공약인 아산항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세종시의회 정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의장이 바뀌고 여야는 물론 단체와의 갈등을 빚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3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친 세종시의회.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일정을 소화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정례회 첫 본회의 시작과 함께 동성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병원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고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시의회는 의장당 공석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직이 공석이 된 지 25일 만에 새 의장 선출을 통해 시의회 출범 후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몰입하여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의원 중심의 세종시 의회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이후엔 상병원 전 의장의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 피해 당사자인 김광훈 의원과 같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상임위에 배정하며 2차 가해를 자초하고 있다며 항의성으로 상복 차림으로 의회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은 한 단체 회원들이 항의 방문해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장은 정례회 폐회식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리감독 책임 있는 집행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단체로부터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시의회와 의원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한 행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세종시 의장으로서 엄중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심각한 분열과 반목의 모습을 보여온 세종시의회. 새로 선출된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 지역 골목 상권을 들여다보는 연중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학 상권도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개 행정구역에 5개 대학이 들어서 있는 안서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안시는 대학인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학을 맞은 천안의 한 대학가입니다. 한낮인데도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가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업은 혹시 안 하시나요? 네, 저희 술집이기도 하고, 네네. 방학이라서 지금 잠깐 정리 중이라서 개강 전에 열 거예요. 오후 5시, 인근의 또 다른 대학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저녁 손님 맞이가 한창인 시간이지만 불이 꺼진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임대료는 내야 하지만 오히려 문을 닫는 게 손해를 덜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면서 위기를 맞았던 지역 대학 상권. 그중에서도 천안 안서동은 당국대와 백석대, 백석문화대, 상명대, 호서대 등 무려 5개 대학이 밀집해 있어 대학생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캠퍼스는 다시 일상을 회복했지만 3년 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이 부쩍 오른 겁니다. 고깃집이나 이런 술집 같은데 그런 데는 여름 같은 데는 냉방해야 되고 서울에 난방해야 되고 홀이 넓으니까 혼자는 못하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인건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아예 문 닫는 게 나으니까. 더욱이 학력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정원은 갈수록 줄고 있고 수도권 유입은 늘면서 지역 대학과 주변 상권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밀집 지역인 안서동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인의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앞서 당국대 앞 천호지에 수변경관 개선 사업을 실시해 문화와 예술, 휴식 공간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향후 야간 경관 사업까지 더해지면 배후 상권인 안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청년 담당관을 중심으로 5개 대학의 학생과 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 사업, 각원사 일대 관광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앞으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거는 기대감도 큽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미국 아이비리그처럼 안서동이 명품 대학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교육문화 특구 지정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제 2026년, 2025년 연말에 신청을 해서 이제 받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서동 일대 또 유랑동 일부나 신부동 일부구를 포함한 침체된 대학 상권을 살리려는 지역 주민과 대학, 천안시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국내 유수기업 5개사와 투자유치 합동 MOU를 체결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아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기업만 24곳에 달하는 등 아산시가 기업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KLTS 등 5개 기업과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LTS는 영인면에 물류 창고를 신설할 예정이며 미래한국개발과 아시아는 각각 탕정테크노와 염치 일반산단에 공장을 신설합니다. 또한 화장품 생산업체인 초이스 코스메틱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GL 코팅스는 탕정테크노 일반산단에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5개 기업과 맺은 투자 규모는 5,170억 원으로 680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아산 지역에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아산에 투자하기로 한 국내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모두 19곳으로 투자 금액만 6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외국 기업도 5곳으로 2억 9,500만 불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데다 평택항구와 가깝고
서해선 복선철도나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물류 교통망 발달로 기업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의 교통망이 아산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도 가까운 것이 많이 고려되었습니다. 아산시도 기업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5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나서는 것은 물론 기업이 공장 등을 신속하게 지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독일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올 10월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 아산시 주최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해서 유럽 도시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또 아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국내 유수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낸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모시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제복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참전의 흔적이 담긴 상징이자 그때를 기리는 표지이기도 한데요.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이전의 허름한 조끼 대신 새로운 제복이 보급됐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제2국민병으로 참여한 문상종 할아버지는 제복이 전쟁의 순간을 회고하는 상징이자 나이 90 넘는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자부심의 원동력이라 말합니다. 하루 150리씩 이틀밤을 새고 발이 전부 짓무른 채 행군했던 당시를 낡은 제복을 통해 회상합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로 지금 생생하면서 야, 내가 밥 한 그릇만 좀 이렇게 먹고서 죽었으면 원이 웃겠다 할 정도로 주먹밥을 이렇게 해주면서 복원된 일기장을 통해 참전 당시를 생생히 떠올리는 최광성 할아버지. 보급도 끊어진 위태로운 상황에서 평양까지 북진하며 포위됐던 급박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전우들이 나날이 희생됐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때의 희생을 기리고자 국가보훈부에서는 참전 유공자들에게 기존의 낡은 조끼 대신 새로운 제복을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제복이라는 옷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장면을 함께 전달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제복을 지급함으로써 자라난 청소년 세대들이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또 참전 유공자 한 분 한 분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새로운 제복을 입으며 생생한 참전의 상흔과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6.25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애들 같은 애들은 전혀 느낌도 없고 국가에서 6.25에 참전했던 사람을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피부로 느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유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게 살아생전에 더 많이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역사의 이런 일들을 더 되새기면서 정전 73주년, 새로운 제복을 매개로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이 계속 간직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냉기가 아닌 온기를 전하는 냉장고를 아시나요? 바로 천안 시민들이 채워가는 나눔 냉장고인데요. 이웃 간의 사랑을 잇는 나눔 플랫폼 나눔 냉장고를 강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이룹니다. 줄을 따라가 보니 그 끝에 한 냉장고가 보입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의 기부 물품으로 채워진 나눔 냉장고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수제 쿠키부터 사골까지 다양한 먹을거리가 장바구니에 담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5만 원 이렇게 도움 주고 동사무소 잘해줘요. 없는 사람들한테. 콩나물, 두부, 어떨 때는 쌀도 주고 어떨 때는 상추도 주고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참 도움이 되죠. 없는 사람들 살림에.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제철 식자재와 두부, 떡 등의 기부받은 물품들을 냉장고 칸에 채워넣습니다. 이곳에선 식자재에 그치지 않고 맘카페 등으로부터 물품도 후원받아 다문화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신방동이 아마 충남 도내에서 푸드뱅크 시작한 게 처음이거든요. 나눔 냉장고로 인해서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천안시내 모든 읍면동에서도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저희로서는 좀 뿌듯하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통해 어르신들은 나눔 냉장고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꺼내갑니다. 91이요 내가. 냉장고에 이렇게 있는 거 골고루 갖다 먹으라고 하셔서 그저 이것저것 몇 번 갖다 먹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할 수도 없어 내가. 2019년 충남 최초 신방동에서 처음 시작된 나눔 냉장고는 천안 내 20개 읍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주고받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중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원하는지, 또 그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문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 냉장고를 통해 시민들이 나눔 문화 확산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무서운 체육관으로 각인했던 체육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사람이 인적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이나 일반 남성들이 운동하기가 진짜 나 이거 진짜 운동을 하겠다는, 땀 흘리고 하겠다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체육관. 과거 시골 동네에서 동양 챔피언 만들어내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서울 아니면 힘들었던 상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동양 챔피언 2명을 만들었고, 한국차 아버님 돌아가기 전에 한국차 마지막으로 한국차 하나 길러. 사람이 숨쉬어야지만이 이 철제가 살아가지고 오래 가거든요. 그런 체육관이다 보니까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